양천구의회가 여야 갈등으로 예결위를 구성하지 못하면서 내년 예산 심사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내년에는 준예산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서울 잠실에 건립 예정인 스포츠 마이스 복합 공간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돔 야구장은 호텔과 연계돼 3만석 이상으로 확정됐고 전시장은 9만 제곱미터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 전국 최초 전시 화물 차량 주차를 위한 전용 대기 공간도 조성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지역별 집값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집값 양극화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고금리 등으로 건설사 위기가 고조되면서 내년엔 아파트 공급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천구의회가 여야 갈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내년 예산 심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예결위 구성이 불투명해 양천구는 내년 살림을 올해에 준하는 준예산으로 1년을 꾸려야 할 처지입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양천구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회기를 8일간 연장했습니다. 내년도 양천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양천구의회는 지난 20일까지 예결특위 활동을 마치고 21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 선임과 위원 배정을 둘러싼 여야 의견 차이로 예결위 구성에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예결위 정수가 9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서로 이제 5석을 가져가고 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해 양천구의회 예결특위는 민주당 소속 위원장 포함 여당 4명, 야당 4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만큼 작년 여야 비율은 4대 5였다며 올해는 예결특위를 5대 4로 구성할 차례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현재 양천구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예결특위 과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이 협상을 거부한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처럼 여야 갈등으로 내년 예산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양천구 공무원 노조는 조속한 예산안 심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구의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양천구의회는 감사 대상의 신월이동 주민센터를 포함할지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건너뛰었습니다. 그 한나절 감사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또 공전의 공전을 거듭해 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때 하지 못하고 자리 싸움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적 모습만 보이는 양천구에 실망감이 계속 좀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양천구의회가 계속된 파행으로 올해 예산안 심의를 못한다면 양천구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서울 잠실에 건립 예정인 돔 야구장과 전시 컨벤션 센터 등 스포츠 마이스 시설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 공간 조성을 위한 우선 협약 대상자인 주식회사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조건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라 돔 야구장은 현 야구장 위치에 호텔과 연계해 3만석 이상 규모로 짓고 전시장은 9만 제곱미터로 확정했습니다. 종합운동장역 출입구는 개방형 지하 구조로 만들어 지상과 지하 상업시설을 연결하고 지상부에는 서울광장 2배 크기의 광장과 폭 50m의 보행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전시 화물 차량을 위해 국내 최초로 화물 차량 전용 대기 공간을 조성하고 단지 전체가 주변 4개 간선도로와 연결되도록 지하 동선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해 경쟁 입찰을 도입하고 서울시 지분 참여를 통해 전시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가운데 서울 중저가 지역 아파트가 더 큰 폭으로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별 집값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진단과 함께 내년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미래지식원 하정민 겸임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올해 4분기 강남과 비강남의 집값 차이를 봤더니 12억 8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침체기에 사실 집값 양극화는 의례 있는 현상이긴 한데 거래 절벽 상황에서 이렇게 집값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집값의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심각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제 상급지와 중급지, 하급지로 이제 각자 이제 그 가격에 대비해서 부동산을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지금 양극화 같은 경우에는 상급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비강남권과 강남권의 가격 격차는 현재 수준에서 10억에서 뭐 15억까지도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강남과 강남권에서도 가격에 대한 일부 지역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강남의 일원동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고가 대비해서 30% 이상 하락한 물건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점차 양극화와 옥석가리기는 굉장히 심해질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중위권 아파트들 가격이 10억대 가까이 갔던 지역들, 혹은 신규로 10억 클럽에 들어왔던 타 지역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가격에 대한 이제 하락세라든지, 그리고 이제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양극화 현상은 좀 불가피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서울에서는 고가주택 밀집지와 저가주택 밀집지가 뚜렷하게 나뉘는 이 주거지 분리 현상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주거지 분리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거지 분리 문제는 해소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강남권에서는 조금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강남 지역이라든지 그 뭐 사대문 안쪽을 좀 봤을 때요. 도심지 지역 내에는 앞으로는 지금 재건축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게다가 공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게 되니까 이제 신규 구옥과 신축과의 갭도 많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일 지역 내에서도 어떤 집단 거주지에 대한 그런 뭐 분리라든지 이런 현상이 좀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와 같은 현상은 굳이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부동산에도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금리, 집값 하락세로 지금 관망세가 짙습니다. 건설사 위기 등으로 이제 내년부터도 공급도 급감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 집값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4월에 이제 뭐 총선이 시작됨과 동시에요. 일부 거품이 있었던 지역들의 가격이 조금 추가 하락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현재 지금 봤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랑 이제 국내 금리 정도의 간격을 2% 정도대로 갭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봤을 때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뭐 확실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요. 이 집값에 대해서는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4월 달 이후에 행보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거래량 대비 물건이 쌓이는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관망세 플러스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봤을 때요, 지금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미 아파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의 가격은 이미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신규로 분양이 나오는 매물 같은 경우에도, 신축 분양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저렴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좀 없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에 지금 내가 투자처를 본다면은 지금 이제 소규모 개발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뭐 모아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구역 같은 구역 내에 단독이라든지 그 대지 지분이 많은 빌라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좀 기회의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입지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입지를 잘 따져 보신 다음에 위치가 괜찮다, 그리고 가격대가 봤을 때 2019년에서 거의 근접해 왔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매수를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미래지식원 하정민 겸임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흔히 치매를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질병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데요. 은평구에는 치매 환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치매 카페 반갑다방에서 인생 2막이 시작됐다는 어르신들 영상 리포트로 만나보겠습니다.
보리차 따뜻한 거. 네. 빨간 거에다. 네. 내가 무슨 치매야? 깜깜했어요, 사실은. 정말 그 두루마리 하나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울었어요, 사실은. 제가 치매를 걸렸지만 어디 가든지 봉사할 수 있다. 그게 제일 기쁘고요. 센터 덕분에 제가 이만큼 사람답게 살 수가 있고. 또 이어와서 이제 또 이것도 하고 사람을 많이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조금 좀 활력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밝아졌다고 봐야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여기 다니는 동안은 더 좋아지지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일 행복한 노래죠. 오는 시간만 기다리죠. 친구보다도 더 좋은 다방. 네, 그게 그 이상 더 좋은 거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마운 장소예요. 예, 예.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전국 각지가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문화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동기획보도 이번 시간엔 양평군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양평군 아트로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데요.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차선 길을 따라서 주변에 전시 공간이나 갤러리 카페가 들어서 있는 국지도 88호선 일대입니다. 강상면과 강하면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변에는 과거 20여 개의 문화예술 공간들이 자리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2년 520억 원 규모로 추진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사업이 무산된 후 다수의 공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것으로서는 이 시설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과 전시장들이 남아있어 다시 한번 아트로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강상 강하 아트로드 포럼은 올해 두 번째 행사를 열었습니다. 포럼 측은 아트로드라는 이름으로 예술 작품들의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일반 관객들의 참여를 쉽게 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최대한대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양평군의 핵심 과제에도 담긴 아트로드 계획은 양평군의 문화도시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따라 강상과 강하, 양강섬, 굴림미술관 등의 문화 인프라를 연결하는 방안이 모색 중입니다. 그 양평 예술인에 대한 DB 작업을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는데도 설문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양평군 국민들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그런 걸 좀 같이 좀. 문제는 양평군이 올해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등에서 393억 원 등 모두 6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년 신규 사업이 사실상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아트로드 사업의 재추진도 이 같은 맥락에서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